목에서 온 거, 손목에서 오는 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네. 이게 같이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요 신경은 이렇게 지배하거든요. 손이 요게 이렇게 저리 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쓰게 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또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탁 스톱을 한다거나.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증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년 전에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았어요.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데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많이 걷고 있는데요. 혹시 또 다른 어떤 운동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척추 분리증이라는 병 자체가 네. 대부분 이제 태어날 때 그 뼈끼리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설프게 생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응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척추 분리가 돼 있어도 그게 병이 아니고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진이나 MRI를 보면 거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이 과다한 진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병 자체가 이제 그 퇴화가 막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그거가 주 병하고 큰 상관이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수술해서 이제 고정하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꼭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척추 분리증이 생각보다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원인이 되는지는 그 다음에 그게 원인이 되더라도 그거 자체가 웬만하면 잘 적응한다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운동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네. 굉장히 맞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허리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맞는 거죠. 네,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참고하셔서 튼튼한 허리 만드시고요. 통증에 관한 모든 고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손저림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손저림을 일으키는 원인,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릴 수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개예요. 아주 큰 거. 목에서 온 거, 네. 손목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목에서 협착이 된 신경이 마찰이 됐던 그런 원인에 의해서 팔이 저린 거. 또 하나는 손목에서 온 순간 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손목에서 신경이 이제 좁아지는 거. 근데 보통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네. 이게 같이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네. 수근관 증후군 이게 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자분들이 이제 아기 낳을 때 이제 임신하고 막 그러면 이게 몸이 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경 마찰이 좀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핸드폰에 이런 자세를 많이 하게 네. 되면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앉아서 타지하는 자세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보통 사람보다 한 3배 혹은 그 이상 많은 거에 대해서 여자들의 흔한 병이 수은
소음관증후군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버를 돌린다든가 네. 저같이 손을 많이 써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소음관증이 잘 옵니다. 이거는 이제 손목의 요 안에 신경이 지나가요. 이렇게. 네. 이게 요 안에 신경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신경은 이렇게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여기가 이렇게 저려오는 거죠. 이렇게. 요 부위가 특히 여기가 저리고 그 다음에 조금 쓰게 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잘 뭐 이렇게 쥐가 난 듯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갑자기 움직임이 힘이 빠지고 탁 스톱을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네네.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듯하고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저리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 증상들이 와요. 혹시 뭐 자가 네.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가 진단은 이제 보통은 이 우리가 팔렌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는 네. 의사들이 하는 테스트, 이렇게 해서 1분 있을 때 저릴 때 하는 것도 진단이 되겠지만 네. 실질은 이 손목에서 보면 여기 힘줄 가운데 힘줄이 하나 있어요. 네. 힘줄 강한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에 외측을 눌러보세요. 외측을 이렇게 눌러서 네. 이게 아프면서 손이 저리면 아 순간주근이 왔구나. 이걸 이제 틴넬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 손목으로 이제 잘 눌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손이 찌릿찌릿하게 저려요. 그럼 아 내가 순간주근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증후군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네. 스마트폰을 항상 왼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이 좀 더 뻐근해요. 한번 예, 이쪽은 이게- 괜찮은데. 이걸요. 예. 여기 가운데 여기 잠깐 네. 손이 이렇게 한번 네. 요 힘줄 보여요 이렇게 네. 가운데 정가운데 정가운데 힘줄에서 네. 바깥쪽 여기 눌러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확실히 뭔가 좀 뻐근해요. 저린 정도까지는 저린 아니지만. 정도는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심한 분들 이게 저려요. 예. 근데 이쪽은 제가 거의 뭐 두 요즘에 두 개를 필기를 비교해서 잘하니까. 두 네, 개를 이쪽은 비교하면 아주 멀쩡한데 좀 여기는 확실히 좀 뻐근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네. 여기 움직임 이게 근육들이나 네. 이런 힘줄이 긴장되면 이게 더 잘 움직여요. 손이 더 이렇게. 확실히 스마트폰 그다음에 쓰는 게 또 하나는 손을 문제가 펴가지고 있네. 요 뒤를 제껴보세요 이렇게. 어, 그죠? 여기 반대쪽을 제끼면 괜찮아요. 유연하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아, 진짜? 펴가지고. 예. 아. 그러면 달라요. 이게 순간적인 오른쪽은 이 주위가 다 긴장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제낄 때 잘 안 제껴져요. 훨씬 신기하다.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손 자체가 구부러진 적이 고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힘줄들이 이 구부러진 걸 고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펴지지 않아요. 그리고 관절염도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잘 치료를 해야죠. 물론 다른 것들이 같이 있으면 이건 더 나빠져요. 특히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거 1번.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붓게 하는 음식들 있죠. 밀가루, 치즈, 뭐 우유 이런 거 그런 걸 네네.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몸통에 염증이 많으면 당연히 좀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리 때 몸이 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도 훨씬 안 좋아져요. 갑상선 질환이 있어 몸 붓고도 안 좋고 혈압 높은 사람도 그렇고 당뇨 있으면 당연히 더 심해질 거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거 당연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빠지는 그런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생활 습관하고 상당히 중요해요. 손목을 할 때 손목을 충분히 이게 이 순간에 압력을 주지 말고 네. 이렇게 이 펴진 상태에서 압력이 훨씬 덜 가니까 이 상태에서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맞아요. 하면 압력이 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손목도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압력이 많이 가지만 네. 여기 똑같이 치면 압력이 덜 가거든요. 이건 손목의 이 부위가 압력이 덜 가는 자세를 만들어야죠. 손목도 이렇게 짜면 압력이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짠다면 덜 가겠죠. 같이 이렇게 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사실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다들 직장인분들 많이 하시는데 평소에 좀 자세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운동도 또 평소에 하고, 스트레칭도 마사지도 좀 하고, 자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예. 우리 그 여기서 촬영한 걸 보시면서 예. 자세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여기 지금 제가 만지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마사지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세요. 이건 정말 저 뭐야 제대로. 트릭 없이 네. 진짜로 네. 아픈 거. 정말. 그러면 이거를 아니 진짜 여기를 이쪽도 아파요. 여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짝만 만질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근데 이걸 눌러서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프게 하지 말라. 만지든 안 만지든 살짝.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가
자기가 느끼기에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이쪽하고 만졌을 때 비슷하게 된다면 네. 아주 비슷하게 되진 않았죠. 확실히 좀 굳어 있죠. 선생님께서 그는 이제 만졌을 때. 여기 훨씬 더 오, 펴져요. 아까보다 훨씬 안 아파요. 이런 식으로 우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오. 이거를 아주 부드럽게 가운데 힘줄 지나가는데 네. 외치기요. 아, 여기 보면 맥박 맞춰지는 데 있잖아요. 맥박. 네. 그거보다 조금 몸 쪽으로 여기를 잘 만져주시면 됩니다. 오, 아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신기하네요. 이건 제가 앉아서 부드럽게. 네. 핵심은 부드럽게. 부드럽게 제가 앉아서 자기를 하는 것보다 애인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게.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어떻게 괄사라도 제가 어떻게 공이라도 이용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예. 나중에 그 여기 나올 거예요. 골프공을 짓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돈이 많이 돼요. 그러면 저 골프공 좀 오늘 선물해 주시나요? 골프공이 저한테 한 1,000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마무리하고 골프공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